전북도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 자본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삭발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삭발에 나선 14명의 도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 폭거라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창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막힌 배수관을 뚫기 위해 홀로 정화조에 들어갔다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재차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삭발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이정린, 김만기 부의장 등 14명의 도의원은 삭발투쟁에 나서 새만금 사업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폭력이라며 도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투쟁에 나섰다고 투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을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 폭거라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5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예산 학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며 중앙관서회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무시한 채 무려 8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창군의 한 돼지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정화조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심안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지난 4일 저녁 6시 40분쯤 중국인 근로자 50대 A씨가 정화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 근로자들은 일하다 사라진 A씨를 1m 남짓한 높이의 정화조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막힌 배수관을 뚫기 위해 홀로 정화조에 들어갔다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농장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일에 황망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책임자도 그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다른 부서원들한테도 같이 작업하자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작업할 일이 없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제 수심이 워낙 얕다 보니까 자기가 답답한 마음에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사업장에는 방독면이나 공기호흡기도 없던 상황.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군산의 한 단열재 공장에선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 안에서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도내 질식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의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재차 촉구하는 결의안을 5일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남원국립의전원은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하는 별개 사안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해왔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 국립의전원 특위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 당정청 합의사항에 대하여 추진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 많이 가실 겁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찾아 먹고 오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맛의 고장 전북에서는 전주 비빔밥이 유명한데요. 전주 현지인들은 비빔밥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나라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알아봤습니다. 맛의 도시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전주 비빔밥인데요. 전주 사람은 전주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 와서 먹는데 전주 사람 안 먹어. 나는 먹고 싶으면 내가 비빔 먹지. 나갈 땐 되게 고기를 먹지 뭐 비빔밥 안 먹죠. 그냥 된장찌개에다 집에서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냥 그건 먹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르게 됐을까? 비빔밥의 유래부터 알아봤습니다. 비빔밥은 조선 인조 때 쓰인 책 기재잡기에선 고추장과 같은 양념 없이 대접에 생선과 채소를 섞어 혼돈반과 같이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됐고, 명나라 골동 13설이란 책에선 밥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익힌 것을 골동반이라 한다 쓰여 있습니다. 조선 말기 때 쓰인 양반가의 조리책 시의 전서에선 전도 부쳐 썰어 넣고 각색 나물도 볶아 넣고 다시마도 튀겨 부숴 넣는다며 부빔밥, 즉 과거 비빔밥을 설명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명칭도 변화했고 지역마다 산채 비빔밥, 강된장 비빔밥, 꼬막 비빔밥 등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왜 전주에서 비빔밥이 유명해진 걸까? 전주 비빔밥 무형문화재 김연임 명인의 따님께 물었습니다. 그릇도 녹그릇에 담아내고 궁중 음식처럼 신설로 형태로 이렇게 펴서 담아보고, 그 다음에 귀한 음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궁중 음식 유래설에 근거한 전주 비빔밥을 음식점에서는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음식점에서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하고 그 협약을 맺고 전주에 오시는 관광버스로 여행 오시는 손님들한테 비빔밥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전주 사람들의 음식 솜씨 좋은 그 솜씨가 한 그릇의 비빔밥에 담겨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 끼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 비빔밥을 먹는 것보다는 전주 비빔밥은 대접의 음식으로 언제부턴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한편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 이름도 비빔으로 개명한 전주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빔 문자를 개발하고 비빔 노래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유 비빔 선생은 전주 비빔밥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가면 뭐 곤드레 비빔밥 이런 게 각지에 있지만 우리 전주가 그 비빔밥이라는 비빔 단어를 선점했기 때문에 전주하면 첫째 떠오르는 단어가 비빔밥. 이렇게 전주는 비빔밥 플러스 비빔 콘텐츠를 파는 데다. 비빔의 메카다. 세계를 비비는 비빔 메카다. 이것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관광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자 한 도시를 대표하는 비빔밥.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 번쯤 사 먹을 계기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응징의 대상으로 새만금을 정조준했던 여당이 갑작스레 입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발의 기저심리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증발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 모두 새만금을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과거 발언을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전북도민의 분노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신문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자세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전북 도내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장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새만금 SOC 사업 전체를 잼버리용으로 여당이 취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너무 비싸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박으로 7kg 한 통에 41,800원, 지난해 19,800원보다 111%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랐고 배와 포도도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봄철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개화 시기 냉해 피해로 인해 수정 불량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치류 중 수박하고 배의 경우 최근 잦은 비와 고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고냉지의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계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고 채소류값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지만 배추는 두 포기 한 단에 12,500원으로 11% 내렸습니다. 양파는 2kg 한 망에 5,3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대파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읍시 장명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포함 82억 원을 들여 장명동 골목길과 노후주택 정비, 안심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인 장명동 일원이 이 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옛 경찰서 관사를 철거하고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각시다리 모임터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정읍시 의원은 4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주교에서 초산교 구간 인도 확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좁은 인도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인도 확장을 정읍시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휠체어나 보행자, 유모차를 끌고 걸어간다면 이 구간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임실군 관촌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 372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거와 배수지 등을 정비합니다.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